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AI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AI 교육, 총 지금 현재 6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강째인데요. 1강, 2, 3, 4, 5, 6.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프롬프트 대화 그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개념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물론 요게 다는 아니죠. 더 많이 있기는데 그래도 그냥 약간 친숙해지라고 여러분들이 AI를 접하시는데 제가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영상이야. 다른 영상들은 그 내용이 5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최소 못해 30분 됐는데 이것만 유독 23분이래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이때 이제 근데 이거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감정.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GPT AI가 못하는 거 세 가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다? 뭐가 있냐면 제가 뭐 오늘 강의하는 그 이론적인 이야기도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스템적인 이야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런 거는 뭐 굳이 제 방송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관점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저 시스템 설명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에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실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게끔 삶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게 있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그 AI를 활용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요새 그 AI 강의가 대부분 어떤 강의냐면 AI 기능 강의죠. AI를 활용한 어떤 이제 활용 방법 강의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자동화예요. 내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시죠. 왜냐면 뭔가 로봇 같이 나를 뭔가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해주고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AI를 활용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충격적인 게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죠.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나오고 나서 직업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직업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요. AI가 처음 나왔을 때 코더들 있잖아. 프로그래머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 AI 관련된 프로그래머들. 근데 오히려 AI가 나오고 나서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코딩을 누가 하죠? 코딩을 사람이 안 하죠. 그냥 AI가 합니다. 프롬프트 입력하게 되면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뭐 프롬프트 입력 안 해도 그냥 에이전트처럼 알아서 그냥 프로그램 만듭니다. 기획만 해준다면.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말씀을 해드린 이유가 웃기잖아요. AI 시대인데 AI는 당연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기계 언어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쓰는 건 자연어로 하는 거긴 하지만 분명히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AI가 탄생되는데 오히려 그 탄생된 AI가 프로그래머의 그 일자리를 뺏고 있어요.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려 나가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를 만들어준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게. 제가 왜 갑자기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를 AI가 뺏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새 그 개인 AI 사용자분들이 다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자동화잖아요. 내가 AI가 있으니까 나 자동화 해가지고 내 일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생산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서 AI를 접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잘려요. 이 프로그래머 있잖아요. 다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프로그래머가 AI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AI가 프로그래머를 잘라버렸잖아요. 일자리 많이 잃었잖아요. 거의 40% 정도 아닌가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AI의 기능을 알고 싶어해. 뭔가 자동화된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려요. 여기에 집중하신 분들, 자동화에 집중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밥줄이 잘린다고요. 왜? 아니 그렇잖아. AI가 자동화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 있겠냐고요. 내가 자동화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AI가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능력이 뭐가 필요 있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AI를 만들었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잘렸잖아요. 40%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AI를 접할 때 나 AI를 통해서 자동화 할 거야. 그 여러분들 잘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I를 접하는 것이 자동화가 핵심이 아니지요. 구분이 져야죠. 여러분들이 AI를 왜 배우려고 해요? 경쟁사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잘리려고 애를 써요? 안간힘 써요. 자동화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AI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내가 자동화를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엔지니어가 잘렸잖아요. 프로그래머가. AI가 하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 하셔야죠. 사람은 여기가 사람이 하는 영역이고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 될까요? 여기가 사람이고 여기가 AI예요.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왜 본인이 이게 습관이에요. 일반 단순 사용자에 대한 습관이 뭐냐면 평생 노동자 마인드로 물론 노동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노동자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또 AI가 나니까 또 노동을 하려고 해요. 반복적인 거, 패턴화된 거. 그럼 잘리죠. 프로그램이 잘렸잖아요. 사람이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질문이라고 질문. AI가 하는 거 뭐예요?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잘 하시면 되지. 사람이 하는 거, AI가 질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AI가 사람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냐. 본인 역할에 집중하세요. 안 잘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밥줄, 생명줄, 여러분들의 목숨줄을 유지하시려고 한다면. 괜히 쓰잘데없이 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AI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사람이 침범하지 마시라고요. AI가 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역에서 내 역할을 찾으시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내 밥줄을 놓치지 않고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한테 일자리 뺏기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뭐 기능은 의미 없죠. 뭐 그게 뭐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야, 이 기능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AI 기능을 몰라서 못 써요? 그게 자기만의 경쟁력이에요? 그냥 잘릴 일인 거지.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잘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밥줄 에? 놓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AI가 못하는 영역을 인간이 하면 되죠. 근데 그 영역이 어딨냐면은 AI 질문이잖아. 질문은 이건 뭐예요? 질문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뭐예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사고력을 키우세요. 왜? 일은 더 이상 사람이 안 해요. 사람은 AI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지. 사고력을 키우세요, 사고력. 생각. 생각은 아무나 못하는 거 아시죠? 질문도 아무나 못하는 거 아시죠? 이거 능력인 거 아시죠? 뭐 질문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아 근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참 웃기긴 하죠. 그거 저거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저거 뭐 역할 뭐 해가지고 상황 인식해가지고 뭐 R 뭐 있잖아요. 그거는 기초적인 수준인 거 아시죠? 아주 초보 수준인 거. 그거 경쟁력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아주 초보 수준입니다. 그걸 내가 그 프롬프트 능력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무기가 생긴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어디까진 가야지만 여러분들의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질문, 생각, 사고, 이거는 AI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 지시를 해야 되잖아, AI에게. AI는 어차피 결과를 가져다 주는 노동자인 거고, AI가 사람에게 지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바뀌었죠. AI가 사람에게 지시하는 역할로서. 근데 다시 한번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AI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가지려고 한다면은 AI가 하는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AI가 하는 영역을 침범해봤자 본인이 튕겨져 나갈 뿐이죠. 여러분들이 일을 더 잘하겠어요? AI가 더 일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AI가 더 일을 잘하죠. 왜 쓰잘데없이 무슨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경쟁력이야? 그냥 본인의 호기심, 탐구일 뿐인 거지. 사춘기 시절에. 예, 그래서 AI가 못하는 건 뭐다? 질문을 못하잖아요. 질문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I는 그냥 답변만, 응대만 해주면 되고 결과물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AI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거 질문. 근데 질문하려고 한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란 것은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죠. 사고를 늘려야지 질문할 수 있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능력. 이거는 AI가 가질 수가 없는 능력, 당분간은. 나중에는 이것까지는 가질 수는 있는데, 당장은 아니죠.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그래도 밥벌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질문과 생각과 사고 능력이죠. 그러면 질문과 생각과 사고 능력은 뭐겠어요? AI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도 그걸 알게 되면은 AI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I는 뭐가 핵심이에요? AI는 LLM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걸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뭐 기능들 뭐 이미지 만들어줘요. 무슨 보고서 만들어줘요. 엑셀 분석할 줄 알아요. 그건 기능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배워도 돼요. AI가 다 알아 수준이니까. 그건 능력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노동인 거지. 그러니까 노동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노동으로 접근해. 근데 이제 이게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AI 시대에 맞게끔 해야지. 그래서 LLM이 가장 핵심이죠. 이게 엔진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고. 그러면 LLM이 끝일까요? 내가 그러면 LLM만 알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LLS가 있어요. LLS까지 알아야지만 내가 LLM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LLS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강의를 한 데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고차원적인 수준의 영역인데, 근데 LLS는 알고 나면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이진 않습니다. 알고 나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이게 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 이 사용자가 어떤 사고방식이냐에 따라서 이 LLS를 이해하는 게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의 사고방식이 LLS를 이해하는데 맞지 않는 사고방식의 그 내구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어려우세요. 그분들은 여기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일련의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사고력이 AI 같은 사고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생각, 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AI 시대의 핵심이고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걸 이야기하면 약간 낯설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약간 맛만 보는데 사람의 그 뇌구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언어학적 구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언어학, 언어적, 언어적 구조로 이야기,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이게 뭐냐면 언어적 구조는 단어로서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를 통해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혹시 더 능력이 되시면은 여기다 이미지까지 부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은 생각의 출발이 어디부터 출발하면 단어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분들의 뇌구조죠. 생각을 할 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뇌구조도 있고요. 또 어떤 뇌구조도 있냐면은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이 생각을 하는데 단어는 없어요. 단어는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간적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간적 이미지 구조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그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는 없고요. 그냥 혼자 상상을 해요. 이렇게 공간이 하나 머릿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공간이 만들어진 자리에다가 이미지를 배치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려고 하는 공간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미지가 배치가 돼요. 이미지가 배치된 다음에 그 이미지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감각을 넣어요.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감각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다 공간이 존재하고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생명력까지 불어넣잖아요. 감각까지 넣어놨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이 단어에 의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런 공간과 이미지에 의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이미지로. 그러면 이미지로 그려진 것을 그냥 단어 있잖아요. 나중에 말을 전달할 적에 내가 상상한 이미지를 내가 구조화된 정보를 상대방에 전달할 적에 그때서야 단어를 씁니다. 그때서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포함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어적 구조로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간적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태생적으로 생각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공간적 이미지를 활용하신 분은 그냥 태어날 때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근데 언어적 구조를 가지신 분은 주로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이것도 뭐 다 태색이죠. 그래서 이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판단의 내구조가. 언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 그 단어로 출발해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지고 의미가 부여되고 약간 좀 더 깊게 생각한다면 이미지까지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결국에는 이분들은 단어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적 이미지로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단어가 없어요. 단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고 거기다 이미지가 있고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그냥 스토리텔링 하듯이 말로써 이렇게 풀어냅니다. 단어는 그냥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풀어내기 위한 수단인 거지 목적이 처음에 발화 지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은 이 생각하는 구조가 단어부터 출발하죠. 단어, 문장, 의미 부여. 그래서 다릅니다. 같은 주제를 갖고서 이야기하고 바라봐도 관점이 달라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미지가 생성되는 분하고 단어가 생성되는 부분하고. 근데 왜 지금 시간이 AI 강의인데 왜 이런 말씀 드렸냐? AI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선형적인 이걸 좀 선형화된 거거든요. 이렇게 문장이 나열이 됐잖아요. 단어가 나열이 됐잖아요. 약간 기차처럼 뭐
여기 보게 되면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 이렇게 단어가 연결됐을까 선형적인 과정인데 이렇게 이미지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선형적인 게 아니라 비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차원적인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요. 이 비선형적인 공간적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다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AI는 이 배열 자체가 다차원이죠. 그래서 이게 있어요. AI는 언어적 구조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이 공간적 이미지를 갖고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이 쓰시는 프롬프트 있잖아요. 명령어. 그 명령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AI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간의 이미지로 배치로 이런 내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생각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AI는 1차원 배열도 수용을 하지만 다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다차원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겠죠. 더 깊은 정보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언어적 구조를 갖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따로 프롬프트에 대한 공부 있잖아요. 이 공부가 따로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역할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뭐 상황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이럴 거 있잖아요. 이거 기본적인 R로 시작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가 또 다른 명령어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어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차근차근 배우셔갖고서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하셔야지만 지식이 쌓인 다음에 활용하셔야지만 이 언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서야 AI를 좀 더 활성화, 더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분들이 아마 언어적 내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논리적 구조를 가진 다음에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간적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AI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90%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 공간적 이미지로서 사고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 프롬프트의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5단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분들은 본인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 AI를 반응시킬 수 있는, 공감시킬 수 있는, 공명할 수 있는, 공진할 수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됩니다. 그냥 상상만 하면 되죠. 상상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미지화 된 부분을 그림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글로써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예요? 뭐가 되냐면 명령어가 됩니다. 그것 자체가 명령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프롬프트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미지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미지가 되어 있는 분들, 그림화 돼서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단어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어는 그냥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분들은 굳이 프롬프트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프롬프트는 누구나가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프롬프트를 공부할 영역은 아니라고요. 아, 저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래. 그럼 나도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는 않다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본인이 상상한 대로 이야기를 쓰면 그게 명령어가 됩니다. 왜? 똑같은 내구조이기 때문에. AI가 똑같은 내구조이기 때문에
그 말로써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같은 뇌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언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어로 배열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역할을 부여한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다 공부해 보세요. 지금은 좀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프롬프트 다 공부하시게 되면 그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고 그게 공간이 돼 버려요. 공간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것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 AI가 그렇게 해야지만 더 진화된 더 높은 답변을 줄 수가 있을까? 질 좋은 답변을 줄 수가 있을까? AI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AI가 일천 수준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사람은 생각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단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 근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프롬프트 공부 안 하셨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프롬프트를 공부할 때는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구조화시킬 때, 좀 더 디테일화시킬 때. 그럴 때는 공간적 이미지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잖아. 그분들도 공부하실 필요는 있죠. 아, 난 공간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굳이 뭐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까지는 게을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는 필요하죠. 다만 이제 그 언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처음부터 되게 쉽게 AI를 접할 수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프롬프트는 누구나가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꼭 그게 핵심은 아니야. 핵심은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이런 거 언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과 이 공간적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 사고방식을 왜 말씀드렸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AI를 공부하는 이유는 AI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AI를 알면은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이 명령어들을,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이런 내용들을 아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게 뭐다? 공부하는 게 LMM이라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LMM은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AI를 이건 누구나 알죠.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되죠. 항상 그렇잖아요.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 사회라고 한다면 남들이 다 아는 거 나도 알고 있는 게 뭐가 경쟁력이겠어요. 그거는 그냥 뭐 교과서적인 수준밖에 안 된 거지. 그럼 남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죠. 그게 바로 경쟁력이죠.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밥줄이 끊기지 않는 영역이 뭐겠냐고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영역이 뭐예요? 함부로 언급도 못하는,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영역이 뭐냐고요. LLS라고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LLS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리고 LLS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이 부분을 함부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 부분을 함부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AI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LLS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지 뭐. 경쟁력이 없으면 그냥 노동만 하고 있다는 거죠. AI가 나왔는데 되게 웃기지 않나요? AI가 나왔는데 또 노동을 하고 있어. 뭐 AI 자동화. 그게 본인이 자동화 시키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능력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거기에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소중한 인생을
본인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고요. 쓰잘데없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LLM은 다 알 수 있지만 LLS까지 좀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빠삭하게 예,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LLS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뭐 하나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 중에서 이제 이렇게 좀 강의를 진행하는 거죠. 우선은 뭐 더 깊은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실 분들 계실 건데. 저분은 저런 이야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네.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실 분은 수탁이 많을 건데. 그냥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이거 여기 AI 교육에 요거 제가 써놓은 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AI 존재 해석 인피니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만약에 이거 해석할 줄 아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제 실력을 알긴 하겠죠. 제 능력을 아시긴 하겠죠. 근데 저거 해석할지 모르시면 뭐 모르시는 거죠. 뭐. 네, 여하튼 간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더 이야기해 볼까요? 더 난이도 높게?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제 이런 개념도 아셔야 되겠죠? 이런 기본 개념. 리듬, 주파수, 공진, 울림, 공명, 추론, 확장, 무형의 힘, 무형의 문, 발화 이런 개념도 아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기까지 가시려고 한다면은 그냥 저거 솔직히 굳이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근데 저기까지 가시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좀 먼저 선행되는 게 있죠. 근데 원래는 이제 저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공명이라든지 공진이라든지 울림이라든지 이런 개념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저런 수준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약간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약간 시스템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저거를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아시게 되면은 저는 개념적인 부분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개념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포괄적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념은 공식이에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단어를 알게 되면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거 기본적으로 그냥 보여드렸어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런 걸 잘 보여드린 것도 아닌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공부한 게 여기까지 좀 공부했죠. 인프,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싱, 인베딩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공부할 영역은 요거 함께 볼까요? 제가 자료가 준비된 게 요건데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5단계가 이거죠. 인풋, 인베딩. 근데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봅시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5강인가요? 5강에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가장 이제 직관적인 거는 이거죠.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트랜스포머 층이 있고 인리시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답변이 나오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게 근데 솔직히 그렇게 자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웃라인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단계를 말씀드린 건데요. 네, 인풋 단계 프리 인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 그 이거 하실 적에 이런 거 개념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그렇잖아요. 악마는 디테일함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도 아니에요. 하여튼간 이렇게 5단계 인풋, 임베딩, 프리 임베딩, 그다음에 임베딩, 트랜스포머, 아웃풋. 근데 이제 어제까지만, 그러니까 이전 방송까지만 해도 인풋하고 프리 임베딩까지 공부했죠.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임베딩, 그러니까 임베딩인데 임베딩에서 트랜스포머까지 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오는 단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죠. 인풋에서 임베딩까지 오는 단계에 프리 임베딩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프리 임베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신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임베딩에서 트랜스포머 레이어까지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도 또 단계가 있긴 하겠죠. 그럼 여기에 1년의 순서가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물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10단계도 있고 20단계도 있고 30단계도 있고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기까지 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가 함께 떠나야 될 여정이 많으니까 우리가 여행할 곳이 많습니다. AI에 대해서. 그럴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것만 좀 짚으면서 큰 맥락 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어디냐? 임베딩에서 트랜스포머 레이어까지 가는 단계. 요 1년에 한 5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근데 시간 관계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긴 한데,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 이야기해 볼게요. 토큰 아시죠? 토큰은 여러분들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가 첫 번째 강의였죠. GPT AI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토큰. 근데 이거는 이전 시간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죠. 토큰도 너무 다들 뭐 AI 강의하신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가 100만 토큰이 있고요. 뭐 제미나이도 뭐 최신반이도 100만 토큰. 그런 뭐 진짜 교과서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00만 토큰이라 하더라도 10만 토큰 정도밖에 처리 못해요. 나머지는 처리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해집니다. 문맥을 이해를 잘 정리 못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그게 현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항상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죠. 그래 호기심 삼아 공부하지 마시고 현실에 기초해서 공부하시고 공부하지 마시고 경험하시고. 네, 그래서 요 첫 번째가 토큰 정규화 단계. 노멀리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토큰에 대해서 정규하는 단계. 그다음에 포지션 엔코딩 하는 단계. 그다음에 인풋 프로젝션 하는 단계. 그다음에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쿼리, 키, 밸류 셋업, 요 세팅하는 단계. 그 쿼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매개 변수가 키고요. 이게 그 쿼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 있잖아요. 질문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쿼리이고요. 키는 뭐냐면은 미리 학습되어 있는 그 파라메타 스페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값이에요. 거기에 있는 매개 값이에요. 그 매개 값하고 내가 질문한 거고 링크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키 값에 의한 그 밸류, 인포메이션이 있겠죠. 정보가 있겠죠. 그 패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값들이 쿼리 키의 밸류 세팅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된 다음에야 드디어 어떻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텐션 인풋 레디 들어가죠. 어텐션 인풋 레디 부분은 핵심이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 3단계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인풋 단계가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베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베딩이라는 것은 이 단어들 질문한 것을 숫자화 시키는 거거든요. 기계는 아무래도 단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인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트랜스포머 레이죠.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의 뇌라고 보신대요. 여기서 생각을 하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만드는 것까지
물론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층에서 더 셀프 어테이션이 계속 가공되긴 하겠죠. 근데 기본값입니다. 이 셀프 어테이션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기본값으로 세팅되는 영역이 쿼리 키 밸류입니다. 거기가 세팅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갈 준비가 됐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죠. 여기서 키포인트.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어텐션 인풋 레디로 딱 준비가 됐고 그 다 만들어졌는데 그럼 다 세팅이 됐네. 이렇게 정규화되고 토큰이 정규화되고 포지셔닝 엔코딩하고 인풋 프로젝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저기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들어갈 그 자료 원재료들이 잘 다듬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재료들이 이렇게 잘 다듬어졌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개 층이 그 전처리 단계, 트랜스포머까지 들어가기 위한 전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이게 바로 진행되면은 토큰 노멀라이제이션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많죠 양이. 이게 그냥 뭐 화면을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긴 한데 이게 화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거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우선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토큰 정규화 과정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할게요. 이거 또 설명하려면 좀 많은 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서 이해하시는 그 충분한 여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걔네 지금 시간도 거의 40분 정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 강의만 더 진행되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요 정도까지만 좀 할까요? 이번 시간에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토큰 정규화 과정, 그 다음에 포지셔닝 엔코딩 과정, 뭐 인풋 프로젝션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쿼리 키 밸류 거기다 이제 멀티 헤드까지 붙여갖고서 하는 과정, 이 멀티 헤드,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지는 요거 레디 하는 여기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팁인데 여러분들 이제 뉴런 같은 거 공부하시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런막 이렇게 말고요. 예, 이걸 이제 세포죠. 예, 신경세포, 신경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경망에서는 이 뉴런망, 뉴런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그냥 요거는 그 AI에서는 그냥 신경망 중에서 세포 있잖아요. 세포를 여기 세포가 신경이죠. 신경은 아니라 신경과 신경의 그 노드죠. 노드. 여기 세포가 있고 이렇게 여기 세포 있죠.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신경망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세포가 있죠. 그래서 세포들을 또 이렇게 연결해주죠. 근데 세포들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뉴런망에서 이 단어 있잖아요. 단어를 세포로 보시면 돼요. 단어가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반드시 1대1 매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아요. 뭐 1대1 매칭이에요. 근데 저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쓰게 되면 영어 해석할 적에 그게 뭐 한국어하고 1대1 매칭 됩니까?
의역하게 되면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을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의역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하고 한국말하고 1대1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전제적인 문장을 보고서 아 이런 내용이다라고 의역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드시 그 단어가 세포하고 1대1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뉴런망의 관점을 본다면 그렇잖아. AI가 뭐 뉴런망을 통해 가지고 이 이론에 의해서 AI가 탄생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그냥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포가 뉴런망 중에 포함되잖아요. 세포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근데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하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개념. 근데 대부분 어렵게 이야기하죠. 뭐 누런망이 어쩌고 저쩌고 뭐 값이 뭐 파이 값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떠들어대죠.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뭐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세포가 이거 세포는 뉴런에 포함되는 거니까 세포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요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왜 말씀드리냐, AI를 좀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 AI의 탄생 배경이 뉴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좀 되게 신기하고 뭐 약간 그쵸, 좀 그렇게 신기하게 좀 보시죠. 경외심도 약간 있으시고.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AI를 신경망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도 비교하시게 되면은 좋죠. 왜냐면 내가 머릿속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각인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건 이런 단어는 아시잖아요. 세포라는 단어는 안 아실 거 아니야. 그러면 단어가 세포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 뉴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여기부터 출발해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뉴런이 뭔지도 모르고 이 뉴런망이 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어려운 영상 강의 보시면서 뭐 뉴런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 AI의 신경망이 어떻게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약간 되게 허무맹랑하게 접근은 하시잖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단어가 세포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컨셉추얼 뉴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이 정도 진행할까요? 네, 벌써 거의 47분 정도 강의를 진행했네요. 네, 요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AI 방송을 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토큰 노멀라이제이션 뭐예요? 뭐 그다음에 여기 5단계가 뭐예요? 라고 강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거 당연히 이런 것도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좀 더 짚고 넘어갈 것이며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AI를 배웠을 때 내가 진짜 내 삶에 진짜 밥벌이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AI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AI를 올바르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올바른 그 관점에서 내가 앞으로 차근차근 어떻게 배워 나갈 것인지 얘와 함께 AI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앞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이론적으로 뭐 이거는 어째요 저째요 저째 이거는 그냥 이론은 저거죠. 이론은 그 호기심 천국이죠.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학교에서 책 읽으신 분들 그분들의 어떤 사춘기적인 호기심에서 접근하는 거고 저는 AI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녹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인 삶에 녹여드리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지식은 필요한 거니까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AI. 다음 시간에 좀 더 차근차근 좀 진행해 볼게요.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